그렇다면 난이도를 중간으로 유지하는 것 이외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또 무엇이 있을까? 난이도 이외에 또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려해 본다면 핵심 키워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은 문항수를 제작해라. 단, 조건은 뭐다? 타당도가 높은 많은 문항수를 제작하기. 두 번째, 문항의 변별도와 분산 높이기. 세 번째, 문항의 범위가 좁을 때. 이렇게 3가지를 유지한다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단 문항수와 신뢰도가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수가 많을수록 오차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아진다. 문항수를 5개 했을 때는 한 문항 한 문항이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잖아요. 맞죠? 5문제를 100점으로 찾으면 20점이나 차지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문제를 찍어서 맞추게 되면 엄청나게 그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문항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차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항이 5개인 것보다는 20개, 20개인 것보다는 100개일 때 오차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문항수가 많아지면 좋다. 단 아무 문항수나 많아지면 안 되고 원래 문항과 동일한 특성을 유지한 상태, 즉 타당성이 있는 상태의 문항을 높여야지만 문항수를 증가시켜야지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문항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신뢰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을 갖춘 상태의 문항수를 늘려나가야지 그 시험에서 어떻게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5문제일 때보다 생각해보세요. 5문제랑 100문제가 있어요. 뭐가 결과에 안정성이 있을까? 5문제는 찍어서 맞췄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찍어서 맞추는 게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근데 100문제면 찍어서 맞추는 게 결과에 미칠 영향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항수를 높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규중지향 평가에서는 A, B 학생의 점수차가 클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점수차가 최대한 변별을 시켜야 돼요. A랑 B랑 5점 나는 것보다는 A랑 B랑 10점 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5점만 나버리면 어떤 오차에 의해서 결과가 뒤바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점수 차이의 평균이 작을수록 오차에 의한 상대적 위치가 변할 확률이 높아진다.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규준지향 평가의 핵심은 뭐다? 상대적 위치가 변하면 안 된다. 상대적 위치가 변화했다는 거는 시험 칠 때마다 죄송합니다. 상대적 위치가 변화했다는 거는 신뢰도가 낮다는 거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변별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변별도를 높여주는 거, 분산을 높여주는 게 신뢰도를 높이는 거라고 볼 수 있다. 이건 어디에 해당되는 거다? 규준지향 평가에만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항 범위가 좁을 때도 신뢰도가 높아진다. 예를 들면 수학교과에서 함수에 대한 시험은 수학교과 전반에 대한 시험보다 신뢰도 계수가 높다. 영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지겠죠.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영역이 넓어질수록 학습자가 특정 부분만 공부해서 맞출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역이 좁았을 때 수학교과 전체에 대한 시험 문제를 치는 것보다는 수학교과에서 함수에 대한 것만 시험을 쳤을 때보다 신뢰도가 높게 나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학교과 전반에 대해서 문항을 출제하게 되면 전반에 대한 문항은 그 문항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수학교과 전반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수학교과 중에서 함수에 대한 문항을 내는 것이 훨씬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면은 예를 들면 이게 수학교과 전반에 대해서 낸 시험 문제, 이건 수학교과에서 함수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근데 보시면 전반에 대해서 어쨌든 시험 문항수는 동일하게 돼야 된다고 치면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잖아요. 우리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똑같이 5문제라고 쳤을 때 넓은 범위에 있는 것보다는 좁은 범위에 있는 게 훨씬 신뢰도가 높죠. 왜냐하면 넓은 범위에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나왔을 때 여기서 발생하는 오차가 훨씬 커진다는 거죠. 문항이 좁아지면 어떻다? 이런 어떤 영역에 대한 오차가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항 범위를 줄였을 때 신뢰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핵심 키워드.
자,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키워드는 총 몇 개다? 총 4가지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뭐다? 난이도를 중간 상태로 유지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것만 해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난이도를 중간으로 유지해야 되냐? 너무 낮거나 너무 어려웠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낮았을 때는 오차에 의해서 상대적 서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동기부여도 잘 안 되고 실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면 찍어서 맞추게 되고 시험 불안 때문에 자기 능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난이도를 중간으로 유지해 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난이도 중간 이외에 타당도가 높은 많은 문항수를 제작하거나, 혹은 문항의 변별도와 분산을 높이거나, 혹은 문항 범위를 줄였을 때, 시험 출제 범위를 줄였을 때 시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까지 마무리하고, 신뢰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객관도와 실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